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7포인트, 1.04% 상승한 2229.2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2% 오른 679.2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IT 톱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6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6만 원은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300만 원에 해당을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도 경신하면서 3거래일째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만 원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에 해당을 하는데 이렇게 IT 톱톱이 오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 주면서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었고 그러면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지 시간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코스피요. 오늘 1%대 상승세를 딱 보여주면서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6만 원, 10만 원대 딱 올라가 주면서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반도체 황제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아니,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전망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IT 섹터에 대한 상승을 계속 이제 좀 눈여겨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사상 최고 신고가를 이제 달성했다라는 부분에서 또 상당히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7년에서 2018년 당시에 이 IT 섹터가 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최근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 실적에 대한 기반보다는 이제 업황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 대비해갖고 주가가 이제 좀 과도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조금 고점 자리가 아니냐, 이제는 주가가 빠질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 반도체 업황이 쉽게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관세청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1월 1일부터 해서 1월 10일까지의 이 수출 지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출이 이제 13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들어갖고 이제 플러스로 살짝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고 품목별로 보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이제 수출에 대한 증가폭이 컸다는 겁니다. 앞전까지 지난 12월 달까지는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지금 11.5% 정도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을 이제 더 기대치를 만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6만 원대를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SK하이닉스도 이제 뭐 10만 원대를 돌파를 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만 어쨌든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 상승이 조금만 더 나온다라면 1차적으로는 좀 휴식 기간에 좀 진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고라는 얘기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것이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것은 잠깐 쉬어갈 뿐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양재비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오늘 개인만이 또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또 뒤지지 않았습니다. 0.92%,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CJ ENM 그리고 메디톡스가 8%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또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은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코스피 증시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주도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강한 시장입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일부 이제 끝나는 마무리되는 단계고 일부 조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의 순환매가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관련성의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중국 소비주를 공략을 할 때 당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엇박자를 좀 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이런 소비주를 공략을 할 때 화장품주를 많이 공략을 하시거든요. 근데 화장품주가 있으면 결국에는 용기 관련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은 이 화장품주가 갔을 때는 또 엔터 관련주가 있을 거고 엔터 관련주가 가면은 당연히 또 굿즈 상품들에 대한 관련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소비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테마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화면을 보시면 아주 강했었던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뭐 세알 PNC도 그랬고 뭐 비피도도 그렇고 그 같은 종목군이긴 하지만 다른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이런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가야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상승폭이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증시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전고가를 좀 강하게 넘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7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건 오늘 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지수를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679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돌파했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확장되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좀 차익 물량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차익을 해주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중국 관련주들의 순환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거고 뭐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계속 지속적인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소비주들은 반등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 시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수익성으로 더 나은 수익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의 테마주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JYP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딱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화장품, 아까 말씀하셨던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그리고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4%대 강세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중에 단연코 JYP가 10%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래로는 K스트, YG 엔터테인먼트, SM까지 쭉쭉쭉쭉 지금 오늘 10%, 9%, 8%대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관련해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올라가더라고요. 또 가수들이 공연 수익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약간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한민국 투자자들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언론 매체들을 보게 되면 국영 매체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전혀 이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일본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좀 방일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보도가 됐다라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보도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방한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치가 커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지난 2018년 때 마치 이제 정부 측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이제 상당히 기대치가 커졌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막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통일하듯이 이제 받아들였지만 막상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북한하고의 이제 관계가 사실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 역시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한알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터주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 3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나 이 JYP의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었는데, 지난 지난 2019년 겨울하고 그리고 봄 때쯤에 당시에 이제 뭐 트와이스 같은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 돔 공연을 뭐 하면서 상당히 뭐 실적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많이 좀 찍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미리 반영이 돼 왔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가 그동안 뭐 상당히 비탄력적이었던 이유는 실적은 좋았으나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 업종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확산되질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IT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엔터주라든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휴식기를 좀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뭐 115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IT 업종만 가기보다는 나머지 업종 쪽으로 좀 이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있지라든지 트와이스 같은 이런 뭐 아이돌들이 전반적으로 또 이 공연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기록이 된다라면 충분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상승을 고려할 때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너무 재료를 쫓아가시기보다는 기업의 본연의 사업을 좀 추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중국과 또 연관돼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펌텍코리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21,000원까지 올라섰다가 살짝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6.01% 상승하면서 23,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까 우리 시장 이야기했을 때 중국 소비주 하면 화장품이고, 화장품 하면 또 엔터주가 또 넘어갔다, 굿즈로 넘어갔다가 또 화장품 하면 또 용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이 종목이 용기에 또 관련해서 용기를 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네. 여기저기 다 엮여 있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관련주로 엮이려고 하면 엮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너무 중국 소비주라는 성격보다는 오히려 이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용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중국 소비주 혹은 중국 관련주를 매수를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라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우라노스 전문가가 말을 한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만 이게 방한을 할 수도 있고 방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중국 소비주들의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결과를 이렇다 할 결과가 시장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015년도 이후에 실적이 계속 하향 곡선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재평가가 되고 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좀 그게 상당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게 가장 컸었던 게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에서 이런 화장품주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우회로 좀 돌아가서 중국 소비주라면은 과연 내가 이 화장품만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펌텍코리아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일단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11월 달에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가 반등이 나왔을 시기가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뭐 한국 패키지나 뭐 펑테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보이는 이 구간이 매물대죠. 그래서 28,800원에 대한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중국 소비주가 아니라 본연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 화장품 용기 관련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말 화장품만 고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쪽 용기 쪽으로 조금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쪽의 섹터만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좀 편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시장을 좀 크게 보시면 더 좋은 종목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빨간불 켤 줄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 금요일에 또 강세 흐름 보여줬거든요. 8.24% 강세 흐름 보여줘서 오늘은 조금 음봉을 띄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올라섰습니다. 1.57% 상승하면서 19,3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오늘 기관도 또 들어오고요. 외국에는 좀 소량 내다 파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뭐 크게 거대하게 또 팔아치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5G 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꼭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니까 이 종목도 따라가겠죠. 당연히 일단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 MLCC 업황 역시 아직까지는 꺾일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MLCC라는 부분은 기존의 아이폰 X 같은 경우 약 이 MLCC가 1,000개 정도 이제 탑재됐는데 테슬라 모델 3에 MLCC가 보통 이제 한 9,000개 정도까지 탑재가 됩니다. 그만큼 이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내지는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뭐 등등 이런 MLCC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해가 사실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쉬는 그림이 나왔지만 오늘 조금 더 상승 출발됐었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차례 정도의 눌림이 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눌림목은 짧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더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많이 참여하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요? 2,935만 명에 따른 수입 효과. 뭘까요? 어떤 것에서 2,935명, 2만 명. 네.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수치가. IT, 핸드폰. 이거 네. 아닐 것 같아요. 핸드폰 이거는 아닐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워낙 그러니까요. IT도 많이 얘기했고 휴대폰도 얘기 많이 했죠. 뭐지? 근데 그때는 제가 보통 1억 단위를 얘기 많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2,935만 명.
관광 쪽입니다. 중국? 그렇죠. 중국인들과 관련도 돼 있습니다. 뭐지? 자, 정확하게 11월까지 2019년 11월까지 2,935만 명의 관광객이 발생을 했는데 이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당연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자, 과연 이 관광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2,935만 명은 전체 관광객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중국 관광객은 888만 명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약 14% 정도 관광객이 증가됐다라는 이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이 구조가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뒤에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섹터를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대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또 어렵네요. 일단은 전체 관광객이 2,935만 명인데 올해는 일본에 방문을 하는 인구가 4천만 명이 될 거다? 그럼 되게 네. 여행 많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힌트에서 2,935만 명이 왔다는 거는 2019년 기준입니다. 네. 2019년 11월 달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힌트를 보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중국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이 지금 많이 생각보다는 좀 줄은 편입니다. 물론 관광객은 작년 대비해서는 좀 증가는 했으나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지금 사실 수입 구조가 더 큰 것은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과 동남아 사람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관광 수입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2020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4천만 명 정도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통계 전망을 내놨는데 자, 왜 그러느냐? 올해 바로 이제 하계 올림픽이 바로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죠.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그만큼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기업 바로 땡땡땡 기업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일단은 세 글자인가 봐요. 양기비 전문가님. 방일 관련해서 그러면은 항공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여행사? 뭐가 있을까요? 땡땡땡 세 글자죠? 세 글자 맞죠? 네. 땡땡? 네. 제가 땡땡땡이라고 했나요? 네.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땡땡땡. 네. 네, 일단은 뭐 세 글자라고 하면은 지금 두 종목 정도가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일단은 이런 관광객 수요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면세 업종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면세 업종 자체가 수익성이 안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익성이 재작년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이 면세 사업군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지만 신세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 자체가 지금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계속 미국과 해외 시장을 계속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동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앞으로의 주가가 좀 기대가 되는 신세계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련주로도 많이 엮이고 항상 뭐 이런 관광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 글자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무래도 이
방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4천만 명을 전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면세 업종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좀 관련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미교포 이 창업자를 생각을 하면은 JTC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JT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상태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상태이고 이제는 2020년도 자체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뭐 거의 폭등할 수 있는 주가 위치이기도 하고요. 좀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요. 재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입돼 있는 이 인구 자체가 뭐 4천만 명이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JTC 이렇게 두 종목 정도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JTC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공모가 부근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좀 아래에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일 테고 공모가가 나왔으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상장한 지는 한 1년 정도 1년, 됐습니다. 1년. 네, 1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일단 깜짝 놀란 게 양기비 전문가가 이 힌트를 먼저 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저평가라는 단어를 넣었죠. 근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 기업이 공모가가 2018년 4월 당시에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8,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상장 당시 공모가 뭐 이래로 아직까지 주가가 그만큼 제대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싶으면은 해당 기업이 역시나 일본 쪽 관련된 이런 뭐 관광 수입을 얻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으로 매출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2019년 11월 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관광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 2019년 춘절 당시에 중국인들이 가장 해외여행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뽑은 데가 일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인들이 정말 그만큼 유입되는 만큼 관광 수입을 얻어내고 있는 구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호텔 신라가 최근 한 2개월 동안 43% 올라간 거 반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는 저평가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2020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자꾸 유입이 되면 유입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가장 수입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면세점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 관련주도 역시나 화장품 같은 종목들은 사실 재료로 올라가는 거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면세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양기비 전문가님, 도장 꽉 찍어주세요. 네, 요즘 또 우라노스 전문가가 IT 쪽에서는 뭐 거의 선두주자 역할을 그러니까 하고 황제, 있고, 황제. 네, 황제인가요? 네, 그래서 체험권을 또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뭐 우라노스 전문가의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JTC로 좀 유력 저도 거기에 종목이다라고 함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C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이 뭐 1주년인가 이래가지고 수소차 관련된 정부 정책 이야기가 또 나오던데 혹시 전기차나 수소차? 뭐 관련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성이 네.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완성차는 아니지만 완성 품목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 친환경 쪽으로 많이 시각 자체를 기울고 있겠죠.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 문제가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배기가스 이제 배출해야 되니까 이걸 좀 막겠다 싶어서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지금 뭐 정부에서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수소 1만 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차, 수소차 차량을 만들기 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부품이거든요. 근데 부품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 업체에 대한 이 기대감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차량 경량화란 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노후화 차량, 뭐 경량화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온 지가 불과 1년, 2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부터 차량 경량화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차량 자체의 무게감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게 배기가스 배출도 조금 작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기업이 많이 부각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무게가 가볍지만 충격도를 그만큼 빠르게 흡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수소차가 가니까 수소차, 전기차가 가니까 전기차가 아니라 두루두루 전체적인 테마를 어우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무래도 미래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관은 좀 미래를 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또 그쵸. 사가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을 보시면은 기관계 매도가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이 종목만큼은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중국 관련주를 보시면 오늘 중국 관련주가 팍 올라가요. 급등을 해요. 근데 그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항상 매집이라는 매집 물량들이 있겠죠. 항상 기관들은 따라 붙지 않거든요. 항상 선취매를 합니다. 선취매를 하고 나서 재료 부각되니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이제 따라 붙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엇박자 타기가 쉬워서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계속 꾸준히 기관계 매수는 이 종목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정말 뭐 수소차가 언제 가냐, 전기차가 언제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에 나 이제 가, 이제 사인을 보내죠. 일단은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 이슈들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항상 선순환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장 한 달가량 독보적인 기관계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요. 정말 이 한 종목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차량 경량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기관계 매수,
그러면 이 종목 딱 한 종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차량 경량화 하면 한 종목밖에 안 나와요? 아, 벌써 제 차리고 왔나요? 네. 네, 경량화. 네, 경량화가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 네, 종목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이.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 힌트를 들으면서 이제 바로 떠오른 거는 딱 하나, 뭘까요? 딱 한 종목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게 어쨌든 뭐 친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친환경이면서 차량을 경량화 쪽으로 이제 간다라면은 이제 기존에 사실 뭐 수소차나 전기차보다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차에다가 필터 하나만 잘 넣어도 사실 전기차 못지않게 좀 이제 친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바로 떠오른 종목은 바로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바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의 주가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뭐 이 필터 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추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거의 3달 동안에 약 200% 정도 가까이 이제 좀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왔고 뭐 또 이제 미세먼지하고도 같이 관련돼서 주가가 또 움직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뭐 이 친환경 차와 2차 전지 사업 부분 이 같이 병행해가지고 요런 좀 뭐 필터 사업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어쨌든 추세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좀 올려주는 구간이고 역시 또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정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왜요? 왜 600%나 꾸준하게 상승했었을까요? 항상 제가 그 기업을 볼 때는 그 기업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200%에서 600%까지의 독보적인 상승세를 만들어줬었던 이 기업이 항상 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조정을 받을 때 2014년도, 2015년도 당시에 주가 조정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좀 강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장도 중국 공장 가동을 할 시기였었고 근데 지금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종목들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과거의 이 색깔들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항상 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들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바닥 대비해서 600%나 되는 상승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노리게 됐을 때 목표 주가도 뭐 그 정도 이상까지의 목표 주가를 보지만 일단은 가볍게 50% 정도의 목표 주가를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종목을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꾸준히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예쁘시다고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도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십니다. 상하프론테크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상하프론테크 또 하나 보이고 센트럴모텍, 그다음에 엠플러스 와 있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지금 JTC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JTC 체험 꺼주세요. JTC 답입니다. 팬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JTC 우라노스 전문가님 화이팅. JTC 멋지십니다. 종목은 JTC 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JTC 하트 뿅뿅 확신이 드네요. JTC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JTC가 정답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JTC가 정답이었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만큼 체험권도 선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우리가 네네. 요 가격 전략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힌트가 많이 처음엔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웠던 힌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또 수준이 많이 높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잠깐 이제 예시 종목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최근 들어왔고 약 한 2달 정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그야말로 이제 최근 들어왔고 중국인들의 소비 트렌드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뭐 차이나 뭐 짜잘한 소비재들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면세점에서 이제 명품을 사는 쪽으로 이제 자꾸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사실상 실적보다는 기대치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면세점은 그야말로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약 2달 동안에 40% 이상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JT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이 채 나오지 못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일본 쪽에 대한 뭐 이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관광객에 따른 그만큼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뭐 공모가가 8,500원이었는데 8,500원 대비해서 여전히 좀 싼 구간이라서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을 노려볼 때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앞전에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10,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지지 구간이 일단은 8,000원 구간인 만큼 8,000원 짧게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가격 밴드 지키시면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JTC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도 덤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저 너무 기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시다고 지금 채팅방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 종목도 더 예쁘시겠죠? 네, 당연하죠. 뭐 이쁜 거보다 종목이 이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이쁜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시청자분들. 뭐 오늘 중국 소비주가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주가 이쁘기보다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는 이 종목, 히든 종목이 더 이쁜 종목이지 않을까, 아주 아름답겠죠. 펄펄 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경량화라는 거는요.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첫 번째 힌트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전 세계 업계가 주목을 한다는 건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수소, 전기가 아니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부품을 써서 경량화를 시켜서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부각을 받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성을 주목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기업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시청자분들. 12월 달, 1월 달 현재까지의 이 외국인이 아닌 기관계 매수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주가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그 주가를 보여드릴 때 수급을 보여드릴 때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만큼 기관계 매수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주가도 일정 수급들, 일정 주가를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바닥 대비해서 600% 이상의 상승 이력이 있던 종목입니다. 항상 끼가 있는 종목은 다시 한번 끼를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해요. 무료 방송에서는 뭐 앞으로 시장 전략도 전망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히든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양기비 또 준비한 종목들 많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오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좀 많이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점점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이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1,223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달러 강세 시기가 아니라 달러 약세로 가야 되는 시기에서 불가피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예상대로 이제 달러가 어쨌든 1,156원까지 온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금융 규제도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달러가 좀 더 약세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신흥국으로의 이 자금 유입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면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금은 부진하겠지만 달러가 조금 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면 저는 이 전 업종으로 정말 이 온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업종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눌렸을 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춰서 매매를 한다라면 충분히 수익 보기 좋은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기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은 뭐 전략은 똑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뭐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따라잡는 매매가 아니라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미 선취매를 하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폭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방법이 다른 거지 이 전략들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좋아지는 전조 증상들도 작년부터 이미 나와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잡지 못했으면 지금 또 너무 엇박자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내가 이 종목 못 잡아서 또 아쉽고 급하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천천히 돌아가라는 얘기 괜히 있는 말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일단은 주의해야 될 거는 낙폭 과대된 종목들은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하시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전략들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또 600% 상승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니까 또 기대돼요. 잘 올라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빡 들거든요. 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나 손이 느려요. 나 너무 주식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볍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전에 600%만 바라보고 매매를 하신다면 또 너무 장기성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정말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목표가 자체를 50%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전달 사항들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거니까 늦지 않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